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나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US jobless claims fell 2K to 250K in August 13 week. 네, 어떤 수치 나왔는지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26만 4천 건을 크게 밑돈 수치인데요. 전주보다 2천 건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3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강한 고용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특히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로 여겨지는 27만 건에서 30만 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44만 건으로 이 부분에서는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고용시장이 냉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지표가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주목이 됩니다. 네, 경기 침체로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이 필라델피아 관련해서 이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지수는 어땠나요? 네, 그 부분도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이번 달 제조업 활동 지수가 6.2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2.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수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경기 확장,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미래활동 지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는 있지만 전달에 마이너스 18.6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6으로 또 이 부분에서도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시피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인데 과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글로벌 IB 쪽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낮췄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좀 기습적인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중국의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oldman Sachs and Nomura both cut China's GDP outlook again. 네, 이번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노무라 증권 쪽에서 모두 이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어떻게 조정했는지 바로 수치부터 살펴볼게요. 노무라 증권과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는데요. 노무라는 올해 중국의 GDP가 2.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골드만삭스도 기존 3.3%에서 3%로 0.3% 정도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들이 낮추고 있는 데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인해서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2%대까지 내려잡은 것은 이 노무라 증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이렇게 좀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나타내면서 지금 중국 쪽의 이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이 일부 지역의 생산량 감축을 초래하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총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에까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발표를 한 만큼 과연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무라 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8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 지출 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해서 한국의 물가가 10월 초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6%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훨씬 넘어서는 만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오는 25일에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글로벌 IB들의 시각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은 무료로 맞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네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포브스 보도 내용이고요. US won't pay for COVID-19 shots soon. Here's how it could work. 네, 미국에서는 이제 유료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떤 스텝이 밟히고 있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상으로 추진하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이 고갈되면서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및 다른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오는 30일 코로나19 관련 제약사들과 관련 회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료화 전환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유료화에 대한 의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장기적인 방향을 고수해 왔다고 했는데요.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비용 부담을 개인 쪽으로 좀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팬데믹 기간 무상으로 개인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인구 3,000명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이 돼서 결과치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과 치료제가 유료화가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